민주당 내 역학구도를 따져봤을 때는 개항을의 김남준 전 대변인이 공천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갑에 송영길 대표가 가는 걸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김남준 대변인이 굳이 개항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김남준 대변인도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저는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 좋아요. 굳이 한 것을 막 쓰고 고집해서 싸울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신스틸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누군가의 발 사진이네요. 이제 맨발로 이제 어딘가를 도를 걷고 있는 산인 것 같죠. 이제 저게 사실 이제 다음 사진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저게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인천 맨발로 이제 인천 계양산에 이제 올랐다면서 이제 본인이 올린 글인데 이제 좌절과 고통의 시간 동안 계양산을 올랐다 블라블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나 인천 계양을 원래 지역구에서 5선했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이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을 사실 경선을 붙인다는 건 당내에서 말이 안 되고 어떻게든 교통 정리를 해가지고 단일한 후보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최측근이라 이제 이런 분을 본인이 개항 출마를 원하는 거를 이제 배제해버리면 사실상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당청 갈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부들도 아무래도 김남준 대변인을 김청래 대표가 먼저 만났고 그리고 이제 출판 기념회 했을 때도 정청래 대표는 김남준 대변인 거에는 참석을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 거는 영상 축사만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류의 메시지들이 사실상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당 지도부 일각에서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정리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개항에서 5선을 했지만 인천시장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천 전체가 본인 지역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연수로 갈 수가 있다고 저는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면 연수갑으로. 그런데 또 저는 김남준 대변인이 또 굳이 개항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저는 이제 좀 디테일한 실무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김남준 대변인도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재선하고 3선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로 물려받는 것이 본인의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땐 좋아요. 왜요? 그러니까 개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송영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거기를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적극적으로 뻘쭘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돕고 안 돕고를 떠나서 좀 이게 어색하고 이 어떤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화합의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층이고 그러고 당연히 김남준 대변인에 대해서 자기 지역구를 어떻게 보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엄청 복잡합니다, 이거. 왜냐면 정치가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거거든요. 인생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은 개항이 들어가기 쉬울지 모르지만 저는 연수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제복을 그 지역구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송영길 전 대표도 인지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이렇게 굳이 한 것을 막 기쓰고 고집해서 싸울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듣기로는 연수갑이 개항을에 비해서는 지금이야 이제 워낙 민주당 쪽 분위기가 좋으니까 밭으로 치면 사실 연수갑이 조금 더 민주당한테 어려운 밭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중에 이번 선거야 민주당이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지역구라는 게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번 가면 쭉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김남준 전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항을이라는 민주당한테 안정적인 텃밭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정치 도의상으로 아마 강성필 부대변인도 인정하실 텐데 정치 도의상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그 지역구를 어떻게 보면은 양보 비슷하게 해준 사실상 거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장 출마를 명분으로 비워주면서 비워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래서 거죠. 배려. 배려. 사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정치적 회생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요. 그 기회를 잡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송영길 대표가 무죄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 원래 본인의 지역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는 자연스러워요. 그렇긴 하죠. 자연스러운데 네. 김남준 전 대변인이 얼마 전에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그 송영길 대표는 대지고 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꽃이 나무가 하고 열매가 열매라고, 맺는 예. 나는 열매다. 네. 근데 그게 좀 얄밉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껏 다 희생하고 배려했는데 열매만 똑 따먹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좀 굉장히 당 차원에서 이거를 조심스럽게 송영길 대표에 맞아요. 대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왜냐면 당내에 저변에 쫙 깔려 있는 게 그 이재명 당시 의원에게 대표 후보에게 네. 송영길 대표가 배려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내 저변에 공감대가 깔려 좀- 있어요. 참 이게 근데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 이제 본인이 책에서도 밝혔죠. 이제 자기가 이제 계양을을 비우고 인천시장 나간 게 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어려운 지역인 분당 갑에 전략 공천하려고 해서 네. 본인이 이제 계양을 빼줬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이제 그런 말씀하신 빚을 좀 이제 맞아요. 강조하는 뭐 네, 이제 뭐 네. 그런 차원의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강성 지지층들도 이제 분화가 돼 있는 이제 형국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뭐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아닌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도 사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도화선이 될 수도 갈등의 도화선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사실 뭐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든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기존 민주당 세력들한테 좀 지지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김남준 대표는 이제 뉴 이재명 세력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친명 세력의 당심이 어쨌든 뭐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텐데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송영길이냐 김남준이냐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공천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천 계양으로. 저는 지금 당내 민주당 내 역학 구도를 따져봤을 때는 네. 계양을에 김남준 전 대변인이 공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갑에 송영길 대표가 가는 걸로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불과 얼마 전에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홍역을 앓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그 통합 특검, 종합 특검, 2차 특검 후보 추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사실 당내에서 굉장히 미운 털 박힌 상황이고 최민희 의원도 쫓겨났잖아요. 재명인의 망에서. 네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감히 계양을에 김남준 전 대변인 공천 안 하면 그럼 그 자체가 또 다른 도화선이 돼서 그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 사이에 엄청난 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감당할 만큼 현재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굳건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지금은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교통 정리를 네. 아무래도 김남준 전 대변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그 최민희 의원이 이제 재명인의 마을에서 강퇴한 거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당 지도부 만나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당 지지층의 분화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또 이제 친여 유튜버들도 대거 참여해가지고 사실 이제 맞붙고 이제 이러면서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형국인데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때 이장을 맡았었던 이제 그런 팬카페인데 거기서 이제 뭐 정청래, 이성윤에 이어서 최민희까지 이제 탈퇴시키고 뭐 또 정청래 대표가 이제 민심의 척도라고 했던 딴지일보에서는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사실 이게 사실 여권 지지층이 커지니까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이런 좀 이제 그 어쨌든 충돌하는 양상 이거 민주당 지금 입장에서 보실 때는 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저는 이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 이재명의 성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뭐 중도층이 뭐 한 60% 정도, 그 다음에 보수 중에 중도 보수가 한 20% 정도, 그다음에 뭐 20% 정도가 이제 뭐 진보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론은 외연이 확장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좋아하는 거지 민주당까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지금 그렇죠. 현재. 그런 성향은 확실히 있는 것 만약에 같아요. 이분들 중에서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했다거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면 네. 그것은 이재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하는 것이지 민주당을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내에서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잘하고도 있지만 네. 이재명보다 민주당이 더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결이 달라서 어쨌든 결론은 외연이 확장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면 있죠, 문제는 확실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천년만년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러면 뉴 이재명이 이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외연이 또 확 줄어들 수가 있고 이 안에서 또 뭐 소위 말하는 뭐 과거의 기존의 이재명 세력과 뉴 이재명들이 갈등을 하다 나가버리면 이게 더 갈등이 커져서 세게 국민의힘에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안착을 시키는 것인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이게 조금 걱정인 거지 지금 당장에 뭐 싸움한 거는 전당대회 끝나면 다 정리될 겁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또 발표한 인선 뭐 이제 11명 중에서도 이제 박홍근 의원이 이제 뭐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 임명하면서 사실 이제 뭐 이병태 이제 국민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을 이제 발표를 한 걸 두고도 이제 당내에서도 그게 약간 좀 이제 지지층 사이에서 좀 이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병태 이분은 보수 성향 인사이고 홍준표 전 대표 경제 책사로 유명하죠. 근데 이분을 또 이제 대통령이 이제 통합 차원에서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이걸 두고도 이제 과거 발언을 두고 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견이 발생하고 조국혁신당은 인사를 재고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 나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통합 인사를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제 지선을 바라보고 뭐 이제 중도층을 확장하려는 속내가 담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이렇게 대통령까지 이제 중도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압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중도로 확장해야는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중도 확장을 해서 국민의힘이 압박을 느끼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빈 공간을 그냥 온 거죠. 무혈 입성하는 무혈 거죠. 입성하는 이게 선후 관계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 공간 빈 공간을 그냥 쉽게 들어오는 거다. 이제 그 공간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뉴 이재명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 뉴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뭐 분석 비율까지 몇 퍼센트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따져봐야겠지만 확실히 중도 지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호감을 많이 얻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중도 보수 지형까지 그게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뭐 윤호개인 도보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막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굳이 따지자면 뭐 한동훈 대표가 당 밖의 인사지만 그래도 중도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그쪽 노선을 확실하게 이제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최전선에 한동훈 대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국민의힘은 쪼그라들고 있는 거고 민주당 같은 계속 기회가 가는 형국이 참 안타깝습니다.